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17포인트, 0.54% 상승한 2091.5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2% 오른 649.0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 당분간 증시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 장중한때 3,028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미국의 경기 지금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 10월 초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현지 시간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차관급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중국의 대표단이 다음 주 중에 미국의 농가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10월 초 고위급 회담까지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로 판단되니까요.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셔야겠죠.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종목가 그리고 전략 꼭 챙겨가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코스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이요. 단기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2,090선 올라가더니 2,1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들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좀 오늘 시장을 정의를 내린다면 고앤스탑,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시장 분위기가 너무 테마주 중심에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와는 또 별개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고, 그렇고 지금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는 좀 훈풍의 분위기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는 긍정적. 하지만 계속 단계별로 저항 구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물 지수보다는 현물 수급에 의한 반등보다는 아무래도 좀 선물 시장에서 유입되는 물량의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계 쪽에서 철강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조선 업종들, 반도체 업종들의 매수세가 좀 가파랐습니다. 그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의 흐름들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자체가 얼마 정도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하실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현재 반등을 하는 것들 자체도 우리 현물 시장에서 현물 수급에 의한 반등보다는 선물 시장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선물 시장의 움직임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 때 현물 거래 대금도 많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2025포인트, 2050포인트까지 강한 반등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명절 주간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습니다. 일이었었는데 그때까지도 지수 분위기는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물량이 또 다음 월물 넘어가면서도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주말 동안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회담에서 실무진 회담에서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 혹은 또 중립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가 또 방향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까지는 2100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은 하겠지만 2100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증시의 방향성이 이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선이라고 하죠. 2100포인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추가적으로 시장을 보실 때도 2100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한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접봉 전문가님, 오늘이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 공방을 벌이는 게 이틀째 계속해서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코스피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어떤 흐름 보셨어요? 일단 오늘 이제 보시면은 뭐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네네. 중이에요. 계속 이제 우상향 나오고 있고 아직 상승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지난달 8월 달에 54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걸 생각해 보면은 벌써 한 달 만에 1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은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요즘 이제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순발력이 좀 좋아야 요 증시 올라가는 거와 수익률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순발력이 수익률을 좌우하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에 코스닥 보면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IT 같은 테마들도 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나오는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최근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얼마나 얘기 많이 나옵니까? 그죠? 얼마 전에 폴더블 폰도 있지. 오늘 뭐 5G 이야기 넘어서 네. 뭐 6G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한쪽 가면 한쪽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굉장히 좀 순발력 있게 지금 해야 이 올라가는 시장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시장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일단 지수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만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이 흐름을 만든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뭐 한 주는 어떤 테마가 움직였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은 뭐 700에서 75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조금 올라온 거지 엄청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코스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상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 약간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신라 SG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돼지열병이 또다시 발병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쉬어가던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9월 17일 상한가, 그 다음 날 또 상한가, 그 뒤에는 11% 상승, 그리고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요즘 이런 종목들을 보면 되게 조급해요. 그래요? 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테마는 확정이 됐고,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돼지열병 테마에 많이 열광을 하실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또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르게 추가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다시 한번 들어오고 수급들이 또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뭐 신라 SG도 그렇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관련주들 그리고 대체육의 관련주들이라든지 대체 품목에 대한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됐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주말 되면은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바뀜에 대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특징주는 특징주겠지만은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돼지열병 감염 자체가 어느 경로로 의해서 뭐 감염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간접적인 뭐
영향에 의해서 혹은 사료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사료 관련주에 의한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변동성 확대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신라 SG의 종목 같은 경우도 대체육 그리고 이제 수입육을 계속 이제 해외,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미국산에 대한 수입육을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품목으로 가능은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가장 안전하게 현금화 전략을 가장 챙겨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다음 주 시세들 추가로 나오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셔라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체육 관련 종목들인 마니커, 신라 SG도 그렇고 사조시푸드 그리고 하림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동물의약품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글벳, 우진 BNG도 좋았고요. 오늘 우리 적훈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체시스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별 시세도 한번 보면은요, 볼까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일별 시세에서는 뚝뚝뚝 아주 차트가 아주 단순하게 쭉쭉쭉쭉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지금 테마에 좀 올라타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좀 이렇게 종목들마다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또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체시스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가 이틀 전이었죠. 처음 발병하고 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상 조치를 좀 해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하다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제 폐사 신고와 함께 의심 신고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의 주가가 이제 급등을 다시 했죠. 근데 지금 의심 신고에 대한 확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밤늦게 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뉴스를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만약에 그 병이 나온 돼지들이 실제 이게 병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냐 이거 밝혀지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데 체시스는 치료제 관련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만드신 하나의 작품 같은 것들이고 실질 수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부의 정책에 따른 뭐 사료나 그쪽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체시스는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이 위험한 거지 이 테마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가 2, 3주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의심 신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평가된 종목은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매수일은 9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65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4.32% 상승을 하면서 3,1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3,23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할 때요. 기가 막히게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면서 그날이었죠. 9월 10일에 7.45% 하락을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차근차근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픈 베이스 총선 정책 수혜주에다가 또 10월에 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겠죠? 네,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현재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종목이 조용하다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10월 달에 원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전략을 발표하기로 예정이 네, 돼 맞아요. 있었는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정부에서 인공지능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정부도 이제 이쪽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해서 일단 주가가 이제 오늘 일단 맛보기죠. 7% 정도 시세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전략들을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했던 전략들의 흐름을 봤을 때 아마 뭐
언제 기간까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많죠. 실제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수혜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작은 쪽이 좀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픈 베이스를 드렸던 거고요. 진짜 재료는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 3,650원이죠. 네, 10월 달까지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시멘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2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터치를 하면서 6.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수혜를 받으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3% 상승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3,97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쭉 올라가면서 사실 음봉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또 터치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종목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근데요, 우리가 네네. 요 날이요, 또 올라갔다가 또 꼬리를 달고 내려와가지고 네네.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올라가도 될까요? 일단 이제 아니면- 고려시멘트가 사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었고 그랬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좀 먼저 볼게요. 화면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드리고 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사실 목표가를 넘겨서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종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목표가를 4,200원을 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그 밑에서 잘 잡으셔서 잘 파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틀 동안 무너지고 나서 오늘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종목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막 신고가까지 올라간 종목들에 비하면은 다소 좀 약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먼저 갔던 종목들이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좀 후발주들로 자리를 넘길 때 이 종목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멘트는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드렸던 목표가인 4,200원 그대로 유지하셔서 4,200원을 매도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만약에 오늘 밤이나 주말 사이에 이 돼지열병에 대한 신고가 더 들어와서 확진 판정이 났다고 한다면 저는 한 4,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위에서 사셨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가인 4,370원 위에서 사진 않으셨을 테니까 4,500원 정도까지 저는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시멘트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4,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덕산테코피아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9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100~5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2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4.77% 상승을 하면서 21,95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AS를 해드리면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정리의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매수 물량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주가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개선해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종목을 추가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역시 이제는 좀 비중 축소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주의를 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최초 매수를 하자 이 종목 가지고 나왔을 때가 이때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강한 시세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조정이 한번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이때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 구간들이었었고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시세 자체가 지금 시기에는 보여지지 않더라도 추가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수가 발등이 나왔을 때 가장 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에서 가장 유력하게 움직이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가장 사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 업황 개선에 대한 이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추가 시세를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500원에 대한 익절가를 좀 잡으시면서 추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난 좀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량으로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령 메디앙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1.1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일별 시세를 보면은요. 사실은 큰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직은 조금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일단은 지금 시세 자체에서 네. 보면 지금 수급 쏠림 현상들이 다 대지열병이거든요. 그럴 네. 때 열광할 때에서 우리는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분들께 생각하셔야 되고요. 항상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려면 늦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아직 움직임이 없을 때 거래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초보자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서 저항 구간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 1차로 8,300원 그리고 8,500원에 대한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시세 돌파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모입니다. 매수일은 9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000원인데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또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78% 하락 마감하면서 5,5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중에 조금 더 떨어지면서 우리가 손절가가 5,500원인데 5,48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손절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AS를 해드렸고 큰 시세가 없으면 이제 비중 축소 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5,500원에 대한 손절값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AS를 해드려야겠다라고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 주체의 거의 대부분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서는 개인 매수 물량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저 수급들, 기관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시세가 주가 조정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아직까지 이제 뭐 보유를 하시고 비중 축소를 지난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일단 다음 주에 추가 시세가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정리 의견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지금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는 나쁘지 네.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 100% 믿어야 될지. 그래서 항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셔라. 여기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 나와도 중립적인 시각, 좋은 시각이 나와도 중립적인 시각, 거기에서 우리는 대응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주말이 지나야 그리고 오늘의 미증시가 끝나야 어제부터 오늘의 이제 실무진 회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그 주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오늘의 이 종목을 한번 유지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뭐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뭐 일정이 잡힐 수도 있고 항상 시장에서 재료들은 계속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수혜주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불발이 됐을 때에 대한 또 수혜주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북미 이 회담이 진행이 됐을 때도 경협주의 성격이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다양한 테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은 항상 이제 추가로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눌림에서 한번 공략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 될 겁니다. 일단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자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히토류,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 히토류 이야기를 조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양새인가 봐요.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양봉 출현을 합니다. 시세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준비라는 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불발이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항상 밑에 저가 매수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히토류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히든카드로 내놓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은 예전에 이제 1980년대, 70년대에서도 생산을 했는데 지금 생산을 하지 않아요. 나오긴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히토류를 채굴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급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히토류의 최대 생산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히든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좋지 않은 이 진전이 나왔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의 종목 정도는 준비를 해주신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풍 전문가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약간 삐끗거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히토류 관련 네.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히토류라는 그 재료가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설은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이걸 막 무기화했던 적이 또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몇 년 전에 그것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한번 중국이 무기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세가 완전 급등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는 딱히 중국이 이제 뭐 관련 시설 같은 것들을 뭐 이용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또 호주랑 같이 손을 잡고 히토류 기업들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실제 수혜주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관련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 관점으로는 아주 좋다. 하지만 장기 관점으로는 별로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하신 거를 좀 토대로 해서 종목들을 좀 보니까 예전에 잘 나갔던 몇몇 종목들이 떠올라서 요거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해인하면은 예전에 그 작년에 그 우리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뭐 4,000원대 했던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2배 이상 시세를 줬던 정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옛날에 한때도 대장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인, 이 종목 저는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종목만 더 보자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기업을 뒤에 안고 있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포스코 엠텍도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시점이 주가가 3,000원대였는데 올해 2월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1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기업이고 주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히토류를 본다면 이 두 종목 저는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풍 전문가님께서는 해인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규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바닥을 이렇게 탁탁탁탁 다졌으니까 이제 점프를 할 것만 남았다 이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적풍 전문가님께서 그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차트의 흐름과 이제 유사한 종목을 이제 패턴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포스코 엠텍을 잠깐 보시면
화면 잠깐 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쌍바닥을 단기 쌍바닥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죠. 지금 화면에서. 그런데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 자체가 이전의 주가 자체는 이제 쌍바닥, 단기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양봉으로 형성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에 해당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바닥 형성 이후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히토류 테마주 하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뭐 히토류 하면 다들 이제 뭐 도사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아, 이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네, 문자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유니온, 크리스탈 신소재 같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동구바이오제약, 유니온 한 번 더 왔습니다. 옆에서 SFC 그리고 유니슨까지 왔습니다. 아니 왜 양규기 전문가님 제가 문자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정답이 많네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안에 정답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종목 줄이 계속됩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양규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콘텐츠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와 네.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정부에서 이제 그동안 뭐 IT라든지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수소차도 강조 엄청 많이 했죠. 네. 근데 콘텐츠 쪽은 제가 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콘텐츠 사업이 잘 되려면은 이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또 5G라는 통신망이 또 새롭게 나오고 또 6G까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5G가 어느 정도 이제 깔려가고 있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적재적소인 타이밍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주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제 예산들을 1조 원 넘게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관련 사업들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키운다는 얘기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증시도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도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국의 경쟁력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때 대부분이 한국의 엔터 사업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엔터주들이 많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또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이기도 해서 이 콘텐츠 쪽 관련주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가요. 그 친구들이 너 네. 넷플릭스 안 봐? 이러면 안 봐. 그러면 예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그만큼 네네.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대항마를 우리가 출범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웨이브요. 웨이브?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이 플랫폼 중에 옥수수라는 게 있을 거고요. 맞아요. 네, 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웨이브가 됐습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뭐 디즈니 쪽에서도 넷플릭스를 겨냥한 뭐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그런 이제 따로 채널을 만들고 있고 애플도 애플 TV를 가지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 어마어마한 힘이 강력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OTT라고 부르는 이게 컨텐츠 회사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가 잠식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웨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 또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 요 웨이브에 대항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막 나왔지만 웨이브에 이제 또 맞서는 그런 이제 OTT가 CJ를 기점으로 해서 또 내년에 출범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텐츠 관련해서 넷플릭스 쪽 하면 당연히 드라마나 영화 쪽이죠. 그래서 드라마, 영화 제작사 쪽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아주 자세하게 주셨어요. 우리 양기비 동관님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된 종목이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종목들을 보면 엔터주라든지 제작사 배급하는 회사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추천했었던 관심들 제시했었던 에이스토리라는 종목 역시도 움직임들이 굉장히 맞아요. 좋았었고 일단 이 컨텐츠의 이 폼 자체가 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이 드라마 제작을 하는 회사들 중에는 뭐 CJ ENM도 있겠지만 사마 네트워크스의 움직임들도 좀 충분히 추가 시세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화면 시세를 보더라도 이 전날에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정부에서 이쪽 콘텐츠 제작을 할 때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더라도 수급상에서도 기관계 쪽의 물량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외국의 매수세가 크진 않더라도 기관계 쪽에서 일단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추가적인 시세가 그나마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랬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들 알 수 있는 이제 뭐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의 종목을 더 들어보자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이 종목의 무게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종목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HQ 정도로 이제 추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IHQ 같은 경우는 또 엔터주이기도 하지만 드라마도 제작을 하려고 이제 준비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IHQ의 영역 자체도 굉장히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스 IHQ 정도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IHQ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지난 추석에도요, BTS가 쫙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드라마도 찍어요. 지금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콘서트 실황 네. 영화가 아니라 이제 뭐 일대기를 그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게임도 있고 뭐 엄청나게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늘 제가 준비한 요 회사에서 빅히트 엔터와 함께 내년에 이제 방탄소년단 드라마를 만드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기존에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최근에 시청률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내용만 가지고도 올해 꽤 괜찮은 실적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은 이제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 내용들은 내년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주가 잘 만들어 놓고 내년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힌트는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쉬운 내용으로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소개드리면서 이제 방송에서 좀 내용이 드릴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좀 시간 관계에서 못 드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힌트를 종합해 보시면은 종목이 몇 개가 안 나올 겁니다. 네, 잘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번 볼게요. 싱크풀 이렇게 와 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IHQ, 그다음에 제이컨텐트리도 와 있습니다. 조금은
정말 몇 개가 없나 봐요. 지금 몇 개가 이렇게 딱 네. 양분되어서 와 있는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제가 얼핏 봤는데 아직 없는 것 아직 같습니다. 없어요? 네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먼저 우리 적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유니온이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춰주셨더라고요. 네, 공개해야죠, 이제.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히토류,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테마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테마주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 유니온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은 정말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그래도 뭔가의 준비성을 가지고 뭐 주가가 조금 뭐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항상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결과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요. 내가 갈 길만 가시면 돼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오던 간에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음봉이 나왔을 때가 무역 협상 재개와 기대감이 나왔을 때의 음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라고 할 때는 항상 양봉을 만들어주고요, 양봉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물량이 떨어지죠. 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너무 기대감보다는 일단 중립적인 시각에서 잘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체적인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발이 됐을 때 혹은 생각보다 뭔가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유니온 같은 히토류 같은 좀 불확실성에 의한 주가 반등이 나온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런 매수 포착 시스템, 이런 매수 신호들 다 있죠. 이런 것들 역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매수 신호가 다시 한번 뜰 거예요. 그게 밑에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잡아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날 이제 월요일 시초가 이하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이제 6,000원에 대한 매물대 목표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초가 이하에서 뭐 시장 분위기가 혹시나 좋아졌을 때 그럴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겠지만 또 반대로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5,000원대까지의 눌림목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서 반등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3%에서 5% 분할 매도는 꼭 해주시면서 올라갔을 차익을 하시면 당연히 나머지 비중은 본전 가격을 잡으시면서 유지를 해주시면 가장 리스크 없이 좋은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유니온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풍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에 또 선물을 주시려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네.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온라인 사이트에서 히든스타 검색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공개 방송을 최근에 이제 거의 안 하고 딱 금요일만 제가 여러분들 공개 방송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에 준비해야 될 것들과 함께 딱 꼽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정말 많은데 기대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딱 분위기를 봤을 때 잘 풀리기보다는 안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게 더 사실이거든요. 양기비 전문가님도 다음 주에 회담이 잘 안 되면은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장에서 막 몰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그런 데서 이제 막 시작하는 업종들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정부에서 콘텐츠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콘텐츠 주가가 올라간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오늘 잠시 후 9시 반에 공개방송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배 전문가님, 주말 사이에 이제 미중 실무 협상 결과가 듣고 우리가 또 진입을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주말 이슈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돼지 열병 이제 이슈들이 너무나 이제 급하게 뜰 때, 그럴 때 또 오늘 결과 확진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고 아직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 만약에 또 이게 추가 확진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손바뀜이 또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주말 이슈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주식이 급등이 있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있고 횡보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을 선침해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항상 선침해가 우선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왜 항상 꼭대기 있는 종목들을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내려고 이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것도 이제 성향의 차이고 투자 방식의 차이겠지만요. 일단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들의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월요일 밤이 되겠죠. 밤부터 이제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월요일 밤에 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일본과 미국도 만나고요. 또 한미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북미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협상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9번이나 이제 만나게 됐는데 사실 진행되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되면 좋고 아니어도 그럼 그렇지라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9월 달 말이니까 이제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말을 노리는 그런 이제 산타 랠리를 준비할 수 있는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되고요. 오늘 종목도 제가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 우리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에서 우리 적풍님 방송이 너무 적어서 슬픈 사슴 이러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만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뭐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압축해서 좀 많은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양계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